자, 지금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론을 기억해야 돼요. 그 결론을 기억하기에 앞서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이 나온 결과식을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결론이 기억이 됩니다. 자, 결과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여기에다가 요 t 값이 있죠. 요 t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보고요. t에다가 무한대를 한번 넣어보면 돼요. 즉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t가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2의 0승은 1이에요.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무한대 승은 2의 무한대 승분의 1이 되고요. 여기서 2의 무한대 승은 무한대가 되니까 2의 마이너스 무한대는 무한대분의 1이 되어서 0이 돼요. 요거에 대한 결과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전류를 라플라스 변환하고 뭐 어쨌든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니 IT라는 식이 나왔는데요. 자, IT라는 식이 나왔어요. 이 IT라는 식을 보니까 얘는 R분의 2에다가요. 1 마이너스죠. 1 마이너스 여기 1이 빠졌네요.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되는데 여기다가 0을 넣어 보니까 얘는 뭐가 되죠? 0승이 되죠. 0승. 모든 거에 0승은 1이니까 1-1은 0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0이 됩니다. 즉 t가 0일 때는 그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얘가 무한대가 되잖아요. 얘가 t가 무한대가 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무한대 곱하기 L분의 R 해봐야 무한대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니까 얘가 0이 되죠. 그래서 0에서부터 얘가 얼마로 간다? R분의 2로 가는데요.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 이거에 대한 함수 변화라는 거죠. 지수에 대한 함수 변화다. 그래서 그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0에서부터 여기가 R분의 2가 되는데요. 지수 함수의 변화로 이 R분의 2까지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 간다는 거죠. 요게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한 여기가 이제 시간 t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it라는 전류의 식이 되는데요. 그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0이라고 하는 정상 상태부터 여기 R분의 2라고 하는 정상 상태 여기 이제 들어올 때는 정상값에 얘가 이렇게 도달하게 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5% 95% 이내에 도달할 때 우리가 정상 상태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과도 상태 가면 여기 막 움직이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것까지 도달할 때 여기 정상값에까지 도달할 때 그 과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정을 우리는 과도 상태라고 그러고요. 그때에 시간이 뭐 요만큼에 흘렀을 때에 전류가 얼마가 흐르느냐라고 하는 그 값을 구하는 문제다라고 보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전류의 파형이에요. 전류의 파형이에요. 자, RL 회로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RL의 파형을 기억하면 쉬워요. RL의 파형. 그래서 이 전류에 대한 파형을 그림을 그려보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될 거고요. 이와 같은 형태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시정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시정수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다른 개념은 아니고요. 정상값에 63.2%에 도달할 때까지 정상값에 63.2%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을 시정수라고 해요. 그 시간이 왜 63.2%가 되느냐라고 하면 전류 I를 구해보면 I에 대한 시간의 함수의 전류는 R분의 2에 1-2에 마이너스 L분의 RT예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자, 1-2 하면
1-2에 대한 그림의 모양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냥 2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파형의 모양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은 1-2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 화살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떨어지는 거는 그냥 2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요 t에다가 0을 집어넣고 무한대를 집어넣고 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요 값이 2가 -1로 되는 시간, 그러니까 그 2가 -1이 되어지려면 여기서 t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t는 뭐가 돼야 돼요? t는 -1이 되려면 이걸 역수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역수를 곱해주는 시간 이거예요. 그러니까 L분의 R이니까 R분의 1이죠, 역수. 그 시간이에요, 요거 t예요. 이러한 시간이 될 때를 우리는 시정수라고 그래요. 그 시정수는 무슨 의미냐면, 의미를 보면 여기는 곡선이잖아요. 요거는 직선인데요. 요렇게 되어진 요 부분은 직선인데 이 선이 무슨 선이냐면 이 곡선과 이 직선이 이 0점에서 접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접선.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두 점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접선이 되어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5점에서 0점에서 이 지수함수의 시가고 직선이 접선이 되어질 때,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이 정상값에 만나게 되죠.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직선과 곡선이 접선이 되어서 정상값에 도달할 때, 정상값과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시정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걸 구하려고 하면 그런 조건에서 구하는데 구하려고 하면 요까지가 시간이죠. 요건 뭐예요? di죠. 그래서 dt분의 di 해서 이 식을 미분을 해서 구해야 돼요. 미분해서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한 시간 값을 구하면 그게 시정수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2가 -1로 되는 시간이 그 시간이더란 얘기죠. 그 시간이더라. 그래서 2의 -1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니 2의 -1승은 여러분들 계산기에 나와요. 계산기 보면 얼마로 나오죠? 한번 눌러보세요. 0.368 어쩌고 저쩌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R분의 2의 1에 0.368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0.632 R분의 2가 되겠죠. 시정수 때 흐르는 전류는 63.2%에 도달하는 값이다. 그러니까 결국 정상값에 만났을 때 여기 전류가 흐르죠. 요 전류가 얼마가 돼요? 0.632 R분의 2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시정수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개념 잡았나요? 이제 복잡한 이야기는 빼고요. 그냥 개념 설명만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L은 지금처럼 이제 전원을 딱 투입하면 전류가 어떻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서 전류가 흘렀잖아요. 그러다가 전류가 쭉 흘러요. 흘러가다가 이 순간에 전원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요 부분은 이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R분의 2로 전류가 쭉 흘러요. 쭉 이렇게 R분의 2로 전류가 여기서 이제 정상 전류라고 하는 거죠. R분의 2라는 전류가 정상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t = 0인 순간에 스위치를 열고요. 스위치를 닫아요. 그러면 전원이 제거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흐르던 전류가 여기 R분의 2로 흐르던 전류가 요 안으로 순환하면서 점차 감소되겠죠. 감소될 거예요. 그때는 전류가 어떻게 흐르느냐, 여기서 그때는 어떻게 흐르느냐, 여기서 흐르는 부분이 어떻게 흐르느냐,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그 파형을 알면 쉬워져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압의 방정식을 세워서요. 그걸 가지고 라플라스 변환하고 다시 역변환해서 구하면 되거든요. 전압의 방정식. 이거는 이제 전압의 방정식을 세우면 제로라가 되는 거니까 그 제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역시 변환, 역변환 하면서 구하면 돼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을 해보니까, 그런 결론을 내려보니까 이게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on 할 때, 얘는 전원 제거해서 off 할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on 할 때 위로 올라가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된다 그랬죠? 식이.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려올 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식은 여러분들 r분의 2의 1-2의 마이너스 L분의 RT였잖아요. 요 내려오는 식은, 요 때는 식이 이렇게 됐다면 내려오는 거에 대한 식은 그냥 r분의 2의 마이너스 L분의 RT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만 보시면 돼요. 여기만 보시면 돼요. 여기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1-2로 올라가고요.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내려와요. 그리고 항상 지수 2는 마이너스 L분의 RT예요. 지수가 플러스 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고요. 플러스 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지수는 항상 마이너스고 요거는 항상 마이너스 L분의 R이에요. 이게 R분의 1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마이너스 L분의 R이에요.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감소할 때도 동일해요. 감소할 때도 그래프를 기억하시면 돼요. 감소할 때도 이게 이제 전원을 제거하는 경우죠. 감소할 때 이 식은 요 전류 I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I에 2의 마이너스 L분의 RT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전원 제거 시에 흐르는 전류가 되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접선을 긋는 거예요. 그게 시정수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돼요? 0.632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돼요? 0.368이 되겠죠. 그래서 감소할 때는 36.8%에 도달하는 시간이 되는 거고 증가할 때는 63.2%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63.2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아, 정리하면 RL에 대한 과도 현상은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가 ON 하면 올라가고 OFF 하면 내려오는구나. 이거예요. 올라갈 때는 1-2, 내려올 때는 2구나. 그리고 요게 0이고 R분의 2라면 올라갈 때 전류, 스위치를 닫았죠? 올라갈 때 전류죠? R분의 2의 1-2의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된다. 근데 t 이퀄 0에서 스위치를 닫았다. 전류를 구하라. 시간의 함수가 아니죠. t 이퀄 0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스위치를 닫았다. 전류는 물어봤는데 사실은 t 이퀄 0 때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 식을 구하는 건데 여기 R이 얼마예요? 10이고 70이고 1-2의 마이너스 2분의 10의 t, 이 식을 구하는 거죠. 얘를 구하는 건데 이게 0이라고 보면 어떻게 되죠? 0승은 1이 되죠. 그래서 1-1 하면 1-1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0이라고 보면 0이 되네요. 0. 그리고 여기는 이랬네요. 정상 전류가. 요게 또 키포인트군요. 여기다 만약에 t를 0을 넣으면 0이 되는데요. 정상 전류 값은 t를 뭘 넣어요? 무한대가 될 때를 정상이라고 그래요. 여기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요게 뭐가 되죠? 0이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요게 7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이해하시겠죠? 무한대. 정상값에 대한 것은 무한대 값이에요. 이러한 이야기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요거에 대한 그래프를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에 대한 그래프. RC는 또 틀려요. RC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RL에 대한 그래프를 기억하자. 그러면 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그게 기본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문제 푸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이거 언제 이렇게 풀고 있어요? 요건 아까 0이었네요. 언제 이렇게 풀고 있어요? 그렇게 못 풀어요. 아시겠죠? 언제 그래서 시간이 아주 남고 나는 이거 자신 있어. 공부 잘하죠.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시정수에 대한 의미인데요.
이게 45도예요. 그리고 전류가 4mA, 여기 4mA, 45도예요. 시정수 구하래요. 그럼 시정수는 아까 어떻게 구했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시정수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타우가 되고요. 여기가 4mA예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를 구하면 되죠. 탄젠트 45도는 타우분의 4mA죠.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우리가 이 타우를 구하는 거니까 타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4mA를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뭘로 나눠줘요? 탄젠트 45도로 나눠주는 거죠. 탄젠트 45도로. 그럼 그게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요거 계산해보면 0.004가 나오죠. 그거 답 구하시면 돼요. 그 시정수입니다.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문제를 푸세요. 이게 요령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이런 문제는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류 구하래요. RL이잖아요. 그럼 RL이면 온 스위치를 닫을 때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1-라고 하는 건 알겠죠. 올라가는, 이게 스위치를 투입할 때는 이렇게 가잖아요. 감소할 때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온 할 때와 얘는 오프 할 때 이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온 하니까 올라가니까 1-거든요. 이거 답 아니에요. 두 개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플러스 되는 경우 없고요. R분의 1 되는 경우 없다 그랬죠. 항상 밑에가 1이죠. 이 지수는 항상 불변이에요. 이건 항상 불변이니까 2번이라고 하는 거 금방 찾아내죠. 이거를 공식을 유도하면서 찾는 사람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책의 풀이를 이렇게 했는데 방정식 세우고 변수 분리법 해서 미분 방정식 구해보니까 이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 진짜 잘하는 거죠. 예. 자격증 시험에는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만 알고 결과를 빨리 취하는 게 그 목적이라는 거죠. 자, 여기도 보세요. 정상 전류 값에 63.2%에 도달하는 시간을 구하면 얘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시정수는 얼마냐? 이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시정수는 얼마냐 물어봤기 때문에 시정수는 이거예요. 전류 IT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R분의 2에 1-2의 마이너스 L분의 RT라고 하면 시정수는 뭐예요? 요거 뒤집어 주면 돼요. 그거 뒤집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것이 시정수가 되어지는 거죠. 이 식에서 시정수를 찾으면 돼요. 시정수는 이게 R분의 L이에요. 그래야 뭐가 돼요? 2의 마이너스 1승이 될 수가 있죠.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RC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거를 좀 구하는 것은 방금 전에 RL만 보더라도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파형을 기억하면 돼요. 콘덴서는 충전할 때는 어떻게 충전하죠? 이렇게 충전하죠. 그렇지만 방전할 때는 어떻게 방전합니까? 이렇게 방전합니까? 이렇게 방전합니까? 자, 1번으로 방전한다, 2번으로 방전한다. 이걸 한번 선택해 보세요. 어느 쪽으로 방전해요? 당연히 전원을 투입하면 충전할 땐 이렇게 충전이 돼요. 근데 방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1번으로 방전합니까? 2번으로 방전합니까? 선택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상식. 2번으로 방전해요. 2번으로. 그러니까 콘덴서가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가 이렇게 충전이 되는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가 충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다 플러스를 연결하고 여기를 마이너스를 연결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압을 가하면 플러스 전하들이 차지되고 마이너스 전하들이 차지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전류는 언제까지 흐르냐면 전하들이 흘러갈 때가 전류가 흐르는 거죠. 충전이 다 되면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충전이 다 되면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못 흐르죠? 충전이 되기 전에는, 충전되는 순간에는 전류가 흘러요. 충전이 완충이 되는 거예요. 완충. 완충이 되면 그 다음엔 전류 흘러요. 완충 시 전류는 흐르지 않아요. 흐르지 않아요.
충전되는 순간까지만 전류가 흐르죠. 여러분들 휴대폰 배터리도 충전할 때까지는 전류가 흐르지만 다 충전이 되고 나면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다 충전이 됐는데도 전류가 계속 흐르면 나중에는 이 콘덴서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고장난 상태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리튬 이온 배터리가 배가 점점점 빵빵하게 불러오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 퍽 하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충전이 다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100% 충전을 시키질 않아요. 배터리를 오래 쓰려고 하면 100% 충전시키지 않고 80% 정도까지만 충전했다가 다시 방전하고, 리튬 이온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리튬 폴리머나 리튬 이온 배터리 정도. 니켈 카드뮴 배터리는 또 틀려요. 그래서 충전 완충해주고 완방해주고 하는 것보다는 리튬 계열 배터리는 활성 상태, 즉 방전을 계속하고 있다든지 충전을 계속하고 있다든지, 근데 충전이 어느 순간에 만충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충을 안 시키고 완방을 안 시키고 완전히 방전 안 시키고 그런 상태로 활성 상태로 두면 배터리를 굉장히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충전이 다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방전될 때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흘러야겠죠. 그러니까 방전될 때는 거꾸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은 이렇게 되지만 방전은 반대로 흐른다. 이거는 이 RC 회로에 대한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충전을 하기 위해서 전류를 땅 온 하면 전류가 갑자기 팍 흘러요. 그러다가 충전 전류가 충전이 점점 많이 되기 때문에 충전 전류가 안 흐르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완충이 되는 거예요. 완충. 완전히 충전된 거죠. 그 상태에서 충전이 됐다가 방전이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방전 신호를 주죠. 그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반대 방향으로 딱. 그 다음에 완전히 방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RC 회로는 여기가 차지 되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방전되는 거예요. 디스차지 되는 거죠. 여긴 차지 되고 여긴 디스차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빵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요게 C에 대한, RC 회로에 대한 그래프예요. 전류 곡선이에요. 이게 전류 IT에 대한 곡선이에요. RL은 어떻게 돼요? RL은 비교하면 RL은 어떻게 돼요? 빵 하면 올라가죠. 그러다가 빵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내려오죠. RL과 RC는 차이점이 이렇다는 얘기죠. RL은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래서 1-2가 되고 2가 되지만 얘는 2예요. 그리고 얘는 -2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꾸로, 여기서부터 거꾸로 내려오는 거니까 2고 -2예요. 그래서 충전하는 전류를 구해보면 R분의 2에 2의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되고요. 방전하는 전류는 마이너스 R분의 2에 2의 마이너스 L분, 잠깐만요. L분의 R이 아니죠. C죠. C니까 RC분의 1의 T예요. 여기도 마이너스 RC분의 1의 T예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식만 보시면 돼요.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요거는 위에서부터 거꾸로 떨어지는 거니까 2고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전류 방향이 반대라는 거죠. 전류 방향, 마이너스는 전류 방향의 반대. 그러니까 반대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러니까 요걸 기억하고요. 여기서 요걸 기억하면 RC가 타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시정수. 역시 마찬가지로 2의 마이너스 1로 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해해서 공식을 유추해내면 훨씬 기억하기가 쉬워요. 이거를 미분 방정식을 세우고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역변환을 해서 전류를 구하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래프를, 자 이제는 식 다 기억했죠? 그래프를 그려줬으니까 가능한가요? RL에 대한 그래프, RC에 대한 그래프, 이렇게 주어지는 거하고 이렇게 주어지는 거하고 그래프를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편해요.
언제 미분하고 적분하고 뭐 이게 난리칩니까? 자, 지금처럼 예제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얘는 스위치를 닫았어요. 흐르는 전류 구하래요. 그렇죠. 그러면 흐르는 전류는 이거잖아요. 여기서도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에 흐르는 거냐 이때에 흐르는 거냐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1번이죠. 이건 2번이고요. 지금 1번의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프상에서. 그러니까 2가 돼야 되는 거고요. 2가 되어지는 건 맞아요. 다 2인데 여기 플러스 돼 있죠. 답 아니에요. 지수는 마이너스 RC분의 1의 t. 항상 지수는 뭐예요? 여기가 플러스 되지 않아요. 반드시 여기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된 것도 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플러스 답 아니죠. 그러면 그것만 알아도 답은 3번이네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RC분의 1의 t다. 뭐. 이건 물론 이제 이거 알고 있으면 쉽게 찾아낼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이야기죠. 만약에 C양단에 이때에 C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VC를 구하라 이 이야기예요. 그럼 문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VC C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구해요? C양단에 걸리는 전압. C분의 1 인테그랄 IDT잖아요. 이렇게 되죠. ITDT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C분의 1의 인테그랄 R분의 2의 마이너스 RC분의 1의 T DT예요. 이걸 해주면 돼요. 이걸 해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거가 계산이 되면 뭐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계산이 되면. 그러면 C양단의 전압도 구할 수가 있어요. 또 Q값을 구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전류잖아요. 이거는 지금 VC라고 하는 전압이었죠. Q를 구하라 그래요. Q. 전하량 Q를 구하라 그래요. Q를 구하라 그러면 Q는 어떻게 구해요? Q는 IT잖아요. 전류에다가 시간을, 이게 전기량이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QT 값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전류 IT에다가 뭐예요? 시간 T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DT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IT에다가 DT를 곱해주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IT라는 전류식은 어떻게 되죠? DT분의 DQT죠. 이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인테그랄하고 얘를 인테그랄 하는 거예요. 미분을 없애버리는 거죠. 인테그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류를 인테그랄 해서 적분해주면 우리는 뭘 구할 수가 있어요? QT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QT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미분 방정식을 구할 때는 QT부터 먼저 구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식을 구하는 거예요. QT부터 먼저 구해요. 왜냐하면 미분 방정식을 세우면 이 식이 되니까. 인테그랄 적분해야 되잖아요.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이거는 인테그랄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C분의 1 다음에 ITDT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분을 미분 형태로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미분 방정식이 되잖아요. 적분을 이용하는 적분 방정식은 좀 더 그러니까 미분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다가 이런 이 전류의 식에서 Q로 바꿔주는 식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돼요. C분의 QT를 해야 IT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구해지는데 QT 값은 이거잖아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Q 이퀄 CV라고 하는 얘가 정상값이에요. Q 이퀄 CV. 거기에 과도 상태라면 CV의 과도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방전시예요. 충전시는 또 틀려져요. 충전시는 이렇게 바뀌죠. 충전시는 마찬가지로 C분의 QT가 되고 이거잖아요.
이게 충전 시의 Q 값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구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dt, dqt를 해주니까 전류가 나온다. 이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 qt를 물어보기도 해요. qt. 이게 전하량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그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프로. 이제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지면 전류는 어떻게 흘러요? 전류는 이렇게 흘러요. 이제 됐나요? I죠. 근데 Q는 어떻게 가요? Q는 전하량은 차지돼서 점점 이렇게 올라가겠죠? 얘가 QT예요. 여기는 IT예요. 요거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얘기예요. 전하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보면 돼요. 반대로 움직인다. 전류는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이 QT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이 보면 되냐면 아래라고 같은 형태로 보시면 돼요. 아래라고 같은 모양을 띠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QT는 C2에 1-2에 마이너스 RC분의 1의 T가 되는 거죠. 지수는 불변이고 1 위로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된다? 1-2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된다? 2.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식을 다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Q를 구하라 그런다면 뭐 이게 인테그랄 해서 이것도 이렇게 구해서 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C양단의 전압을 구하라 그러면 C양단의 전압도 이렇게 구해지는데 QCV로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미분적분을 할 수 있는 분들만 하시고 자꾸 뭐 미분적분 얘기하니까 어렵다는 얘기하니까 식을 찾는 방법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어려운 얘기를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거 같으면 보세요. RC 회로인데요. 0.1초 동안에 전류가 흘렀대요. 얼마나 흘렀나요? 이 얘기를 물어봐요. 그러면 스위치를 투입했는가, 스위치를 제거했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t = 0에서 이만큼의 인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류는 투입할 때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R분의 2에 마이너스 RC분의 1의 T예요.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R이 얼마인가? R은 1000이라고 그랬고요. 2는 10V라고 그랬죠. 2에 마이너스 R은 1000이 되고요. C는 얼마일까요? 50마이크로죠. 50마이크로. 5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분의 1의 시간이 T가 0.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0.1을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가 요렇게 되어서 계산기 누르면 되죠. 이게 전류 I예요. 자, 이거 계산기 누르는 거는 어떻게 누르느냐라고 하면 우리 계산기에 2의 X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계산기 누를 때 2의 X 누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식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계산기를 눌러보면 어렵진 않잖아요. 분수에다 10 하고요. 여기 1000 이거 못 누른다는 얘기하면 답이 안 나와요. 2의 X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2의 X 어디 있어요? 계산기 작은 버튼에서 찾으시면 되죠. 작은 버튼에서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2에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모칸이 쳐져 있어요. 노란색의 네모칸. 그러니까 Shift 누르면 되겠죠. 자, Shift 누르고 잘못 눌렀어요. 여기다가 Shift 누르고 요거 눌러야죠. 그럼 2의 X가 나와요. 여기다 마이너스 치세요. 그리고 가로 치고요. 뭐 분수 그냥 눌러도 돼요. 여기 1이고요. 곱하기 0.1초 동안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얼마라 그랬어요? 1000이고요. 곱하기 50 마이크로죠.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이죠. 이렇게. 그럼 계산기 다 눌러진 거예요. 는. 엄청 작으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이거는 뭘 만져놔서 이러냐면 소수 두째 자리까지 만들어놔서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이와 같죠. 1.3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러니까 1.35 밀리암페어죠. 마이너스 3승이니까 밀리잖아요. 1.35 밀리암페어.
1.35mm, 1.35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기를 누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의 x라고 하는 거, 2. 그래서 그거는 버튼이 어떤 버튼이라고요? 요거를 눌러야 돼요, 요거. 로그 버튼이에요, 로그 버튼. 그냥 이 로그 버튼을 누르면 로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버튼을 누를 때 노란색이니까 노란색 단추 한번 누르고 누르라 그랬죠. 그러면 지수가 나와요. 이게 마이너스 1이 뭐가 됐냐 그랬어요? 0.368이 된다 그랬죠. 그렇게 나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잃은 것을 가능하게 해야 돼요. 자, 다음 한번 보세요. 이 문제는 그림 중에서 잘못 표현된 것은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잘못 표현된 것은 시정수는 RC가 맞고요. 다음에 전류를 보세요.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류는 인가 시에는 맞죠? 그 다음에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류 이게 틀렸잖아요.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죠.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죠. C는 1-가 없다 그랬죠. Q만 1-가 있어요. Q. QT는 C2에 1-2에 마이너스 RC분의 1의 T예요. 요것만 그래요. QT만. 나머지는 없어요, 거의. 자, 그리고 회로 방정식. 이거죠? 전압 강화 맞는 식이죠? 그래서 얘를 라플라스 변환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가 된다. 정리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RLC는 좀 더 복잡해요. R도 있고 L도 있고 C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돼요. RLC인데 RLC는 전류가 L은 어떻게 돼요? L은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죠. R은 전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죠. L과 C의 크기에 따라서 이런 성질 때문에 전류가 어떤 전류는 막 이렇게 흐르기도 하고요. 어떤 전류는 이렇게 흐르기도 하고요. 어떤 전류는 이렇게 흐르기도 하고요. 이게 틀려요. 이 L과 C 때문에 만약에 L과 C가 적정하게만 유지가 된다면 이런 전류가 흐를 수도 있어요. 무한하게 진동하는 이런 전류가 흐를 수도 있어요. 충전 방전. 그러니까 전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는 조건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RLC가 붙으면 얘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돼요. RL만 보든지 RC만 보든지 하는 것은 훨씬 쉬운데 RLC는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된다. 왜 그러느냐? 왜 그거가 되느냐? 무한 진동이 될 수도 있고 무한 진동이 될 수도 있고 감쇄 진동이 될 수도 있고 진동하지 않는 비진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조건이 되거든요. 진동하느냐, 감쇄 진동하느냐, 뭐 비진동 진동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임계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얘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는 방정식 세워가지고 또 전류 I는 dT분의 dQ에 대한 것을 해서 이야기해 보니까 이게 미분 방정식이 나와서 그래요. 이게 미분 방정식.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이계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이런 식이 되거든요. 해가. 이게 방정식의 해예요. 2차 방정식. 자, 더 복잡해졌죠? 그럼 이 안에 이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얘가 0보다 크냐, 얘가 0보다 작으냐, 얘가 0이냐. 얘가 0보다 크면 진동이 안 일어나고요. 얘가 0보다 작으면 진동이 되고요. 얘가 0이면 임계가 되어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다 생략된 거예요. 중간 과정 다 생략한 거예요. 그냥 개념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미분 방정식을 구해서 어쨌든 2차 방정식을 구해서 보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니 이것이 되었고 그것에서 이 조건이
루트 안의 조건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 루트 안의 조건만 기억하면 돼요. 자, 요거를 제곱을 하면요. r 제곱이 될 거고요. 4l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l 10분의 1이 되겠죠. 제곱을 했으니까 얘가 0이 되어진다. 0이 되어진다. 이렇게 구해보세요. 0이 되어진다. 응? 그러면 얘는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임계값이 되는 거야. 임계값. 그래서 요 조건에서 우리는 이제 r과 또 lc의 값으로 나눠보세요. 요걸 r과 lc의 값으로 나눠주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r제곱은 4c분의 1이 돼요. 요 식에서 유도가 돼요. 이항하고 정리하면 되죠. 정리하면 돼요. 그래 요거예요. 0이 된다는 거. 요렇게 되면 얘는 임계값이 되고 요렇게 되면 얘는 비진동이 되고 요렇게 되면 얘는 진동이 된다. r제곱은 40분의 1. 결국 이 얘기하고 똑같은 식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RLC 회로는 뭐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나온다면 진동이 되지 않는 조건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R이 크면 돼요. R이. 진동이 되지 않는 것은 R제곱이 크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R제곱이 큰 거는 요거는 반대 작다로 돼 있죠. 나머지 정리하면 되는데 R제곱이 큰 쪽만 찾으시면 돼요. 다르게 할 필요 없습니다. 뭐 그 정도. 그리고 진동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진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기 QT도 진동이 일어나지 않고 그것도 감소하는 거죠. 진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QT가 정상값을 넘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고요. 전류 IT도 이렇게 가면서 이게 계속 감소되는 이런 것이 진동을 하는 거죠. 진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임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 값은 QT 값은 뭐 그대로 비진동하고 같이 가는데요. 근데 요 전류가 딱 한 번 정상값에 도달해서 내려오는 것이 임계적이고요. 임계가 아니라는 것은 이게 정상값보다는 작게 가서 떨어지는 거죠. 이게 비진동이에요. 진동한다는 것은 여기서 진동, 여기서 진동. 그 진동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우리가 이제 이 식에 의해서 구분한다는 거죠. 제어공학에서 그 얘기 그대로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2차 제어계 이렇게 구분하니까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시 답을 찾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면 자, 여기 답을 찾는 방법인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RLC가 있는데요. RLC 회로가 있는데 그림 중 가장 적당한 파형은 물어봐요. 근데 R 값이 주어지고요. LC 값이 주어졌어요. 그럼 R 제곱이 얼마인가 한번 보세요. R 제곱은 100의 제곱이 되니까 10의 4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4C분의 1 값이 얼마인가 보세요. 4에다가 L은 얼마죠?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C 값은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4천이 되거든요. 결론을 두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R제곱이 4C분의 1보다 커요. 그럼 이런 상태는 비진동 상태가 되겠죠. 이러한 비진동 상태가 되면 파형이 어떤 거냐? 얘는 뭐야? 진동. 그렇죠? 얘도 올라가 버렸잖아요. 진동. 얘도 올라가 버렸죠. 진동이요. 비진동 상태는 이거 안 올라가죠. 정상값을 넘어가지 않죠. 1번 상태가 비진동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인지 비진동인지를 구분할 수만 있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R 주어지고요. L 값, C 값 동일하게 주어졌는데요. 계산해 보니까 R 제곱이 4C분의 1보다 컸어요. 그럴 때는 비진동이다 라고 하는 거죠. 비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동. 완전히 제동됐다. 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동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뭐야? 부족 제동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부족 제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동이 다 됐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렇게 결론을 지어서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핵심 관련도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